예. 이제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시간에는 타이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지고요. 넘어왔네요. 넘어왔습니다. 예,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실행하고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만드는 방법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요. 윈도우 폼, 그리고 여기 찾아보기 보면 폴더가 정해져 있고 여러분 폴더 잘 맞추시고요. 저는 이그젠프로 폴더. 그리고 이제 예제 EX5 이제 예제 5 요거 솔루션 디렉터리 꼭 선택하시고, 그러면은 늘 했던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요. 뭐 프로그램.C# 코드, 그리고 여기 폼1 C# 볼때 홈 디자이너.C# 소스 파일 있고, 그리고 폼 보면 클릭하면 폼 1.C# 이렇게 네 가지 파일을 갖고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예. 자,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이제 먼저 타이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아는 친구는 다 알겠지만 타이머라는 건 이제 결국 시간이 흘러갈 때 타이머를 구동하게 되면 그 시간 정해진 인터벌 시간 이미 정의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어떤 주기적인 액션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0.5초마다, 그러니까 인터벌이 0.5초마다 있다 그러면 0.5초마다 어떤 액션을 취하게 만드는 걸 지원해주는 컨트롤입니다. 인터벌이 0.1이다 그러면 0.1초마다 계속 어떤 메소드를 계속 실행한다던가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거를 지원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컨트롤이 있지만 이제 타이머 컨트롤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진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들어진 것을, 그런 라이브러리를 하나 가져오려고 그래요. 예, 가져올 때 어떤 식으로 가져오는지 그거부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1.C#이나 아니면 프로그램.C#을 보면은 유징 해가지고 가져오죠. C나 C++ 이런 데는 include, 샵 include가 있었고, 뭐 파이썬이나 뭐 자바 같은 임포트라고 그러죠. 임포트라고 해서 기존의 헤더나 라이브러리나 어떤 모듈들을 패키지들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데, 이제 C샵에도 동일합니다. 근데 C샵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 이제 네임스페이스로 하잖아요. 네임스페이스. 하나의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을 가져오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들어진 그 타이머의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는 이거 라이브러리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파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참조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유징으로 코딩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요, 솔루션 탑재기가 있죠. 솔루션 탑재기. 제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참조가 있습니다. 참조에 보면 삼각표시 있죠. 이 삼각표시를 한번 클릭하면 여기 쫙 나오죠. 여기 쭉 뭐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시스템 데이터라고 써 있네요. 그 시스템 데이터 하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폼1.C# 보면 시스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죠, 유징. 그러니까 여기 참조한 걸 토대로 여기서 이제 실제 코드상에서 내가 실제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참조해서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것들을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쓰기 위해서 참조 표시를 해주시고, 잘 따라가세요. 참조 표시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참조 추가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뭐 어셈블리, 프로젝트, 뭐 컴포넌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형태의 컴포넌트를 가져오겠다,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을 가져와서 내가 거기에서 정의된 것들을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냐면 어셈블리는 완전 기계어,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웨어 기계가 컴퓨터 기계가 다 바로 알아먹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이진화되어 있는 거죠. 완전 이진화. 우리가 잘 아는 뭐 실행 파일 확장명이 exe 실행 파일 exe 실행 파일 같은 기계 이진화된 코드로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이제 어셈블리 레벨에서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C# 이렇게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어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이렇게 표시하면 왼쪽에 네모 표시 있거든요. 이거 클릭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을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참조할 수 있다. 링크 걸 수 있다. 링크해서 참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하면 확인 키를 누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솔루션 탐색기 참조 밑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게 form1.c#에다가 이렇게 using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점 여기 비주얼 베이직이었죠. 비주얼 베이직 이거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using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면 기본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타이머를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폼 1.c#에서 디자인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코딩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은요, 먼저 이제 여기다 UI를 붙여야 되니까 우리 보기에서 여기 도구 상자 있죠. 도구 상자 어디 갔어요? 여기 도구 상자 있네요. 도구 상자 보면은 여기 공룡 컨트롤에서 버튼을 일단 갖다 붙일게요. 버튼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텍스트 박스 여기 보면요, 저 밑에 텍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하나 붙일게요.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또 하나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텍스트 박스 하나에다 글자를 써놓고 숫자를 써놓고요. 버튼을 딱 클릭하면은 타이머가 구동하기 시작해서 타이머가 이제 1초, 2초, 3초 이렇게 구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건 뭘로 하냐면 이 텍스트 박스에 글자로 알려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텍스트 박스 두 개를 사용했어요. 하나는 입력하고 하나는 그 타이머가 구동될 때 버튼을 눌러서 타이머 구동할 때 그것을 보여주도록 카운팅 되는 거를 보여주도록 하는 그걸 해서 텍스트 박스 두 개 넣었고요. 또 하나 이제 타이머랑 컨트롤을 쓸 수 있잖아요. 그 타이머 컨트롤을 가져와야 됩니다. 타이머 컨트롤 가져오기 위해서 어디다가 하냐면요, 이게 일단 공룡 컨트롤 이걸 올려놓고 여기 구성 요소 있어요. 구성 요소 클릭하면은 쭉 보면 타이머가 있죠. 타이머를 끌어오면 됩니다. 근데 이게 UI 쪽으로 끌어와도 여기가 안 올려져요.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딱 놓을게요. 그리고 밑에 타이머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타이머는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보는 유저 인터페이스 GUI 그래픽 쪽이 아니라 컨트롤이지만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왜냐면 타이밍, 시간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타이밍하고 관계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이머 컨트롤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래서 버튼 하나, 컨트롤 텍스트 박스 두 개, 그리고 여기 밑에 타이머 이렇게 세 개의 컨트롤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4개 붙여놓으면 전체 4개 붙여놓고요. 이거 도상자 없애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지금부터 이제 코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다 클릭한 거에다 시간 넣으면은 요걸 타이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버튼의 그 속성에서 보면은 버튼 속성의 텍스트를 갖다가 타이머 구동이라고 할게요. 타이머 구동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 이렇게 타이머 구동 시작이 있다고 썼죠. 이렇게 쓰고 할게요. 타이머 구동 시작해서 지금 이
버튼의 네임은 타입 버튼 1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네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인스턴스 명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텍스트 박스의 이름은 텍스트 박스 1. 두 번째 건 텍스트 박스 2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기억해 두고, 또 하나는 여기 타이머 있죠. 타이머의 속성을 보면요. 여기 이벤트가 있고 여기 속성이 있는데, 속성에 보면은 이네이블 있죠. 이게 이네이블이 false면은 타이머 동작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네이블이 true로 바뀌면 여기 true로 바뀔 수 있죠. true로 바뀌면 그때 동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true로 하면 이제 시작하자. 이 폼이 뜰 때마다 시작되는데, 이걸 true로 하지 마시고 이네이블로 지금 처음에 해놓고, 여기 인터벌이라는 거 100이라고 써 있는데, 결국 100은 이 단위가 미리거든요. 미리 세컨드, 미리초예요. 그래서 100ml니까 0.1초죠. 0.1초마다 인터벌을 구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라 라는 거예요. 만약에 1000ml라고 하면은 1초마다 액션을 취하고, 100ml면 0.1초마다 액션을 취하라는 거고요. 여기가 속성이고, 여기 오른쪽에 이벤트죠. 이벤트 틱이라는 것은, 틱으로 만약에 이 틱이라는 이벤트로 이제 메소드를 만들게 되면은, 그 메소드가 아까 인터벌이 100이었기 때문에 0.1초마다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건 조금 이따 코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타이머 구동을 여기 보고요. 여기에 이제 타이머 구동에서 이제 여기 이벤트를 보고, 여기 클릭 있죠. 클릭을 더블 클릭해서 저기 메소드를 하나 만들게요. 버튼 먼저 클릭이죠. 속성은 일단 없애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을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아까 텍스트 박스에다 기준 시간을 넣을 거 아니야? 예, 기준 시간을 넣을 거니까 그 기준 시간에 넣은 값을 값을 갖고 카운팅을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저기 정수형으로 하나 바깥에다, 이거는 이제 이 내부적으로 이 클래스 내부 안에서 폼1이라는 클래스 내부 안에서만 사용할 거니까, 예, 카운트 타이머 카운트라는 그 변수를 하나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정수형 변수죠.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는데, 이게 여기서 글자를 써놓으면 요 글자가, 그러니까 내가 막 3이다, 3초다, 그 3, 10이다, 10초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이 카운트 타이머는, 위에서 정한 카운트 타이머는 뭐가 돼야 되냐면, 요 폼에서, 그러니까 요 폼이니까 요 디스죠. 요 클래스 안에 텍스트 박스 안에 텍스트죠. 이 텍스트가 의 값을 넘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폼에서 글자를 쳐 넣으면 그 글자 시간을 가지고 요 카운트 타이머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문자잖아요. 여기 사용자가 넣는 글자는 숫자들에도 문자예요. 숫자형 문자죠. 숫자라도 문자이기 때문에, 스트링이기 때문에, 문자 열이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숫자로 정수형으로 바꿔줘요. 정수형으로 바꿔주는 클래스로서 컨버터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컨버터 con 버터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메소드를 부출할 거예요. 이 컨버터라는 클래스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변환할 수 있는 클래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면 좋죠. 근데 얼마나 내가 언어를 사용할 때 어휘력이 필요하냐, 단어 양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이런 라이브러리, 기본적으로 문법 알고 이런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어휘를 알 필요가 있어요. C샵에서 이제 주요 쓸 수 있는 몇 가지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이 좀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일단은 컨버터 점 뭐냐면 이제 변환할 거예요. 뭐냐면 문자를 숫자로. 그래서 to int죠. 예, 32비트용으로 할게요. 32비트면 정수형이니까 충분하죠. 정수형이니까 32비트죠. 32비트. 이 메소드는 결국 클래스니까 클래스 메소드죠. 예. 클래스 메소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만들면 인스턴스 메소드고, 이건 클래스에서 바로 메소드니까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문법적인 내용은 저번 학기에 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모르시면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타이머가 됐죠. 먼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박스에 만약에 텍스트 박스에 글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무작정 버튼하면 없다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글자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글자가 있냐 없냐를 미리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if는 글자를 체크를 해줘야 되죠. 예, 뭔가 글자를 체크해 줘야 되는 거죠. 체크해서 괜찮으면 이렇게 글자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체크해 주는 걸 어떻게 해주냐? 체크해 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프라이버티로 해서, 프라이버티는 원래 안 해도 되죠. 예, 프라이버티에서 체크하는 메소드를 하나 체크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체크하는 메소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전달 값이 이 체크를 해서 맞다 틀리다로 해야 되니까 불로 할게요. true나 false로 이 체크하면서 아주 빨간 줄이 적혀져 있는 거는 리턴 값이 있어야 되죠. false나 true 불이니까. 그러니까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체크를 뭘 체크를 해주냐? 여기 안에 글자가 여기 있으면 글자가 있냐 없냐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체크라는 걸 통해서. 그러면 어때요? 글자를 알 수 있는 그런 것 중에서 아까 이제 컨버트가 이제 글자 바꿔듯이 인포메이션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를 사용할 건데 이게 숫자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는 거 있어. 숫자냐 아니냐. 만약에 숫자 아니냐 이걸 판단해 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아니면 왜 없을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숫자 넣어주세요 라고 해주면 되니까. 네, 그런 논리를 갖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숫자냐 아니냐, 왜냐하면 이 문자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따가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문자를 넣었어요. 어차피 문자로 가지만 숫자로 하면 바꿔주면 되고 문자로 가면 바뀌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자인 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먼저 어떻게 하려면 숫자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is numeric이라는 이 메소드가 있어요. 이 numeric 메소드. 이게 numeric 메소드가 true이면 숫자인 거죠. 숫자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f.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숫자이면은 이게 true가 되는 거죠. 숫자이면 true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일 때 뭐가 써요? 이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 박스니까 요거는 요 폼에 있는 거니까 요 인스턴스에서 폼1 인스턴스에서 텍스트 박스 1 네, 텍스트가 true이면 어떻게 해요? 얘가 텍스트 박스가 숫자이면 잘 된 거죠. 그래서 return true를 하는 거죠. return true. 네. 이렇게 할까요? S이면 이렇게 해서 return true이면 체크박스가 true이니까 여기가 이제 true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true.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체크박스 요거 함수가 요거 불렀어요. 예, 요거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어요. 요것이 true이면 어떻게 돼요? true이면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true이면. 그죠? true이면 바꿔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 체크 요거 한 메소드에서 만약 true가 아니라는 거는 뭐야? 없을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죠. 문자 있으면 이제 메시지 박스에서 숫자를 넣어라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우리가 배웠죠. 메시지 박스 점
sh show 메소드에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쓰고요. 그죠? 그리고 뭘 써야죠? 알림이라고 할까요? 알림? 네, 그리고 어때요? 또 메시지 박스 버튼 점 오케이 그리고 또 메시지 박스 아이콘의 정보 쪽이니까 인포메이션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사용자는 알려주면 되죠. 사용자에게 거기다가 글자 다시 넣으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가 리턴 true니까 여기는 리턴 false로 해줘야 되죠. 예, 리턴 false로 해줘야지 여기서 이제 이게 true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버튼 클릭해서 아무것도 이 메시지 박스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텍스트 박스에다 글자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숫자를 넣었어요. 숫자를 넣으면 이 숫자니까 여기 이제 데이터도 이제 정수형으로 바꿔서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타이머를 구동해야 되잖아요. 이 안에 있는 타이머를. 그죠? 타이머를 구동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 폼에 있는 거니까 디스점 타이머의 이네이블을 아까 이네이블이 기본적으로는 false로 해놨지만 여기서는 true로 바꿔야 되죠. 그죠? true로 바꿔야 되죠. 원래 아까 그 폼점에 여기 타이머 여기 있죠. 여기에서 아이고 타이머 벌써 클릭했습니다. 이 타이머 클릭을 하게 되면요. 타이머 클릭을 했어요. 아까 내가 요거에서 요 타이머 여기 클릭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타이머 해놓고 타이머 이렇게 해놓고 속성을 보면요. 여기 속성의 인터벌이 100이에요. 그쵸? 인터벌이 100이고 이네이블이 기본적으로 false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나 폼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것도 세미콜론을 해야 되네요. 세미콜론을 해야 되고 여기서 타이머 이네이블을 true로 바뀌기 때문에 요거 버튼을 하면 타이머가 바뀌는 겁니다. 타이머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폼 디자이너에서 이 타이머를 보면은 얘가 인터벌이 100이니까 0.1초마다 액션을 취하는데 어떤 액션을 해요? 이벤트를 넣으면 여기 틱에다가 타이머 1이 있죠. 타이머 1. 그러니까 아까 폰.cs 샵에 여기 보면은 쭉 내리면 타이머 1.틱이 만들어졌잖아요. 요 아까 여기 이게 뭐냐면 요 메소드가 계속 0.2초마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헐스로 하는 순간마다 다시 제가 호흡 없앨게요. 디스 타이머 1을 이네이블을 하는 순간, true로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요 타이머 1. 요 메소드가 0.2초마다 계속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메소드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코딩한 내용들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버튼 먼저 클릭할 때 타이머 구동할 때는 요 텍스트 박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박스 1에 그 이네이블 뭐라냐면 이제 어떤 글자를 넣으면 안 되니까 리드온리라는 게 있어요. 리드온리를 갖다가 true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오직 읽기만 하게. 왜냐면 넣으면 안 되니까 텍스트 박스에다가 요거 하고 나서 딱 글자 넣으면 10초에 했으면 어떤 글자를 못 넣게 입력하지 못하게 리드온리만 해줘요. 리드온리 해줘서 여기를 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타이머가 구동이 되니까 이 타이머가 계속 구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타이머에서 어떻게 해줘요? 구동될 때마다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어떤 표시를 해주면 텍스트 박스 2에다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가 아까 텍스트 박스가 카운트다운이잖아요. 요거 카운트다운이 그 숫자로 되잖아요. 카운트다운을 하나씩 줄이는 거. 줄이는 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거가 이제 카운트다운이 요거 할 때마다 요거 카운트
카운트 타임을 하나씩 줄이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요걸 하나씩 줄이면 되죠. 그리고 이 카운트 타임 줄인 거를 어디다가 프린트 해줘야 돼요? this 점 텍스트 박스 2죠. 의 텍스트에 다가 그 어때요? 카운트 타임 요거를 갖다가 해주면 돼요. 글자를 보여주면 돼요. 텍스트 박스 2에. 그러니까 여기 텍스트 박스 2가 요거죠. 여기다가 카운트 타이머는 원래 뭐 10을 넣었다 하면 하나씩 줄어들게 하는 거죠. 줄어들게 하나씩 마이너스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정수형이고요. 여긴 텍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열이에요. 정수형을 문자열로 바꿀 때는 뭘 바꿔야 되지? 글자를 변해야죠. 아까 글자 바꾸는 거에서 뭐 있었어요? 컨버터라고 있었죠. 컨버터. 요거 동일하게 한번 써볼게요. 컨버터라는 클래스를 쓰고요. 거기에서 이제 글자를 정수를 뭘로 바꿔요? 문자로 바꿔야 되니까 toString이라는 메소드 있죠. 이거. 이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글자를 바꿔서 갖다 얹어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계속 줄어들면 0 이하로 줄어들 수 있죠. 0 이하로 줄어들면 안 되죠. 이거 꺼버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if문을 위해서 만약에 이 카운트 타이머가 0보다 만약 1보다 1까지 0이 되는 거죠. 1보다 작아지면은 그때는 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디스점 타이머의 그 이네이블이죠. 이네이블을 다시 false로 바꿔야죠. false로 바꿔라. 그리고 또 텍스트 박스 1에 뭐죠? 리드 온이었죠. 리드 온이 요거는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직 읽기만 하는 거는 없애버려야죠. false로. FAL false로. 이게 바꿔야 되겠죠. 또 뭘 바꿔야 되네? 이거만 바꾸면 되나? 그렇죠. 그 글자를 이네이블 하면서 요걸 역시 요 디스점 텍스트 박스 1에 그 텍스트를 아무 글자로 안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글자도 넣지 말고 디스 텍스트 이렇게 넣어야죠. 갖다 아니라 텍스트 박스 넣고 또 뭐 있어요? 그리고 표시 하나 해주죠. 왜냐면 이게 10초면 계속 줄었으니까 다 끝났다라는 거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메시지 박스 점 show 타이머 완료 이렇게 할까요? 타이머 완료 하고 여기다가는 알림 이렇게 알림. 자, 그러고 자 메시지 박스 메시지 버튼 점 OK로 하죠. 오케이. 그리고 메시지 박스 아이콘 점은 정보로 알려주는 거니까 정보로 이렇게 해서 콜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밖에는 카운트 타임 이렇게 해주면은 어때요? 인가요? 훨씬 남았네요.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F 그냥 F 해도 되고 컨트롤 F 해도 되고. 그래서 0.1초마다 만약에 여기다가 10을 했어요. 그러면 10을 하면 0.1초마다 이게 액션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카운터가 20번이 카운트 되나요? 아니죠. 10개 카운트죠. 0.1초마다 10개 카운트 됩니다. 그리고
타이머 하면 8790 해가지고 타이머 완료 이렇게 표시되죠. 그죠? 만약에 갖다가 SD 글자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써 있죠, 정보에서. 그죠? 그리고 뭐 안 써도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100이라고 찾잖아요. 100이라고. 그럼 100번을 하는데 0.1점마다 100번을 하게 됩니다. 100부터 199, 98에서 계속 0.1초마다 여기 글자가 써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예, 187, 70번 해서 계속 나오죠. 예. 그래서 40, 30, 20, 예, 10 해가지고 예, 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되면 타이머가 완료라고 표시되네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머에 대한 예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이머라는 여기 타이머라는 요 컨트롤, 그리고 타이머가 그 인터벌, 속성 중에 인터벌을 중심으로 이 타이머 틱1이라는 메소드가 계속 그 인터벌 구간마다 액션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이머 구동하는 예제를 해봤습니다. 과제는 이 타이머 예제를 해서 올리면 됩니다. 타이머 예제를 올리시도록 하세요. 과제는 타이머 과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머 과제. 그래서 좀 쓸게요. 새 슬라이더. 과제는 타이머 프로젝트. 저랑 지금 한 거, 예, 프로젝트 과제를 해서 압축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압축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걸 올려주시면 됩니다. 타이머 프로젝트 과제 압축 파일 올립니다. 예, 이걸로 해서 2주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